차세리가 문을 열고 나가던 그 순간 양동익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잃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동익이라는 사람은 그 자존심을 밥 먹듯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의원 자리를 꿈꾸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고 집안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흔들린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 양동익이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이 붙은 것처럼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차세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봤다면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걸 차세리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손에는 양동익 앞으로 반납하려 했던 재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 봉투를 꽉 쥐고 있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지금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요. 이건 그보다 훨씬 깊은 상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차세리의 마음속에 박힌 가시처럼 쑤셔대고 있었습니다. 뒷조사라니. 차세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고 나서야 더 실감이 났는데요. 결혼 전 자신이 숨겨온 비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최민서 자신이 낳은 딸.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지 못한 건 차세리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리는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직접 묻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흥신소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한 장 한 장 서류로 들춰낸 남편. 그 사실이 차세리를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면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그냥 물어봤어야 하지 않았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세리는 삼켰습니다. 양현빈은 현관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동익과 새어머니 차세리 사이에서 양현빈은 늘 어느 쪽도 완전히 편들지 않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차세리가 받은 상처가 양현빈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현빈은 차세리 쪽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잠깐 제 오피스텔에 계세요. 공간 있어요. 양현빈의 말은 짧았는데요. 그 짧은 말 안에 꽤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 새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잠깐 양현빈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참 어른스럽다, 그런 생각이 스쳤는데요. 동시에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세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동익은 그 모습을 거실 안쪽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양동익의 얼굴이 굳었는데요. 화가 난 건지 상처받은 건지 스스로도 구별이 안 됐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둘 다였습니다. 아내가 비밀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것 같은 고립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차세리 곁으로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차세리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내가 안 받아. 그냥 가지고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차세리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는데요.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딸이랑 시간 보내고 와. 그게 지금 내한테 필요한 거야. 차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목소리가 떨려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차세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뭘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차세리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양현빈은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피했고 양동익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상처가 눈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차세리가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서는 동안 양동익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 남은 사람은 양동익과 아버지뿐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익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네. 양동익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버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거 맞았거든요. 양현빈의 오피스텔은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는데요. 양현빈은 차세리를 데려다 주고 나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걸 쭉 설명해 줬습니다. 물은 어디 있고 수건은 어디 있고 리모컨은 어디 있는지 마치 호텔 직원처럼 안내해 줬는데요. 차세리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고마워, 현빈아.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쉬세요. 양현빈이 짧게 답했습니다. 양현빈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알죠? 양현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세리는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은 그게 위로가 안 되네. 차세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양현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는데요. 혼자 남은 차세리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봤는데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최민서였습니다. 차세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결혼 전 낳은 딸,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숨겨왔던 딸. 이제 이 집 식구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됐는데요. 최민서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전화를 받으면서 차세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최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톤이었는데요. 나 현빈이 오피스텔에 있어. 차세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민서가 물었습니다. 차세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딸한테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최민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 지금 갈게. 최민서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차세리가 말리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민서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차세리는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들어오자마자 차세리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엄마가 울었다는 걸 눈이 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차세리 앞에 내려놓으며 앉았습니다. 식구들이 다 알았어? 최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최민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 차세리가 되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싸웠어? 최민서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었는데요.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엄마 문제야.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최민서는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했는데요. 이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지 차세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어려웠던 시간들.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숨어 살았던 시간들. 그게 다 최민서 마음의 상처로 쌓여 있었는데요. 차세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알았지? 차세리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민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모양이었는데요. 그게 또 차세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참아야 했냐고. 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두운 자리에 서야 했냐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대화보다도 더 많은 걸 주고받는 시간이었는데요. 한편 양동익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는데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직접 물어봤으면 됐는데. 그냥 차세리한테 당신 과거에 뭔가 있냐고, 나한테 숨기는 게 있냐고 물어봤으면 됐는데. 왜 그 쉬운 방법 대신 흥신소를 택했냐고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요.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세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양동익은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차세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대답했을 때 그 말을 눈을 마주치고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서류로 종이로 간접적으로 알아내려 했던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더 비겁한 방식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었는데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동익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물을 한 잔 마셨는데요. 차세리가 사용하던 머그컵이 아직 싱크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컵 하나가 차세리의 부재를 실감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잠을 못 이루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앉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못 자겠어요. 양동익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양동익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는데 왜 그랬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양동익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으니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믿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 알겠어? 아버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양동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세리 그 아이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힘든 과거 있는 사람이야. 그게 잘못이야?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양동익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걸 느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걸 직접 가서 사과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긴 거리가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거리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밤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양동익의 집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양현빈의 오피스텔에서는 차세리와 최민서가 나란히 앉아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다시 좁혀지려는 순간 이번에는 공대안과 양동숙의 이름이 가족들 앞에 또 다른 폭탄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안이 양동숙의 집 앞에 서 있던 그날 밤 공정아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과 헤어지고 나서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요. 특히 공대안처럼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사람한테는 이별이라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양동숙이 자신을 떠난 이유가 형 공정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공대안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가 만나는 게 왜 문제냐고. 그 분노가 공대안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공대안은 형 공정한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따졌습니다. 왜 양동숙한테 압력을 넣었냐고, 왜 우리 사이에 끼어드냐고. 공정한은 공대안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공대안을 더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공정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안아, 나는 양동숙 씨를 위해서 한 거야. 공정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양동숙을 위해서. 공대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랑 그 집이랑 얼마나 얽혀 있는지 알아? 내가 양동숙 씨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공정한은 따지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톤이었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공대안은 한동안 형을 바라봤습니다. 공정한이 진짜로 양동숙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형, 혹시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공대안이 직접 물었습니다. 공정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공대안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느꼈지만 공정한은 이미 표정을 다시 정리한 뒤였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내 걱정되는 거야.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공대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린 눈빛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요. 양동숙은 그 시간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공대안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건 양동숙 본인이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 홀가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양동숙은 원래 자기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공정한이 반대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양동숙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공대한이랑 계속 만나면 공정한이 상처받겠다고. 그래서 먼저 포기한 거였는데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포기해야 하냐고. 공대한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공대한이었습니다. 나 지금 형한테 갔다 왔어. 직접 얘기했어. 양동숙 씨가 결정한 거 억지로 바꾸려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포기 못하겠어. 그냥 그거 알아줬으면 해서. 양동숙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다르게 반응했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놀랐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공대안이 직접 형한테 찾아갔다는 사실이 양동숙한테는 어떤 긴 고백보다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양동숙은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양동숙은 핸드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나선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나선혜는 공대안과 공정안의 어머니였는데요. 자식 일이라면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대안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진작부터 느꼈는데요.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확인했다가 사실이면 더 골치 아프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나선혜가 우연히 공대안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양동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는데요. 나선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공대안이 여자친구가 동숙이야? 나선혜는 믿기지 않아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공대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 앉아서 얘기해요. 공대안이 말했습니다. 나선혜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공대안을 내려다봤는데요. 양동숙이 맞아? 공대안, 너 지금 양동숙이랑 만나고 있어? 나선혜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공대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양동숙 씨 좋아해요. 공대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선혜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나선혜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집이랑 우리 집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아? 나선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공대안이 말했습니다. 나선혜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안아, 내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나선혜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요? 공대안이 물었습니다. 나선혜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내 말 들어. 나선혜가 말했습니다. 공대안은 그 나중에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다는 직감. 그리고 형 공정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던 것.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두 집안 관계 때문이라면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는 건 지금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선혜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선혜는 그 봉투를 꺼내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내용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수십 번 읽었으니까요. 나선혜가 공대안과 양동숙의 관계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 집안 사이에 얽힌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데요. 나선혜만 알고 있는 이야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나선혜는 서류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대안이가 알면 안 돼. 나선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나선혜라는 사람이 평소에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 떨림이 얼마나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 짐작이 됐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숨겨지는 비밀은 없습니다. 나선혜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알면서도 버텨온 겁니다. 언젠가는 터질 걸 알면서도 그 언젠가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기를 바라면서요.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나선혜의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